사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뵙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 생강도 먹고 있고 몸에 좋다는 건 웬만한 건 다 해봤는데요. 왜 저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꼭 드립니다.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생강이 몸에 좋다는 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강차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꿀에 재워 드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침마다 생강을 그냥 씹어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냉증은 여전하고 속은 더부룩하고 감기는 반복되고 혈압이나 혈당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생강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같은 생강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느냐,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몸에 약이 되기도 하고 아무 효과 없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생강이 좋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왜 많은 어르신들이 생강을 먹고도 효과를 느끼지 못했는지, 그리고 50세 이후 체질에 맞게 위에 부담 없이 혈관 소화 면역에 도움이 되도록 생강을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괜히 속만 쓰리게 했던 생강 섭취를 멈추고 내 몸에 맞는 찐 생강 루틴을 안전하게 정리해 가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내용을 모르고 계속 잘못 드신다면 생강은 평생 먹어도 나랑은 안 맞는 음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서 수년간 어르신 진료를 해오며 약보다 먼저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았을 때 몸이 서서히 달라지는 분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역시 특별한 사람만 아는 비법이 아니라 부모님 세대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필요한 기본 건강 루틴입니다. 이제부터 생강을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었던 진짜 이유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외래에서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김미자 어르신, 올해 74이신 분을 진료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특별히 큰 병이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고혈압 약을 소량 드시고 계셨고 당뇨는 경계 수준이었지만 수치가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생활 속 불편함이었습니다. 손발이 늘 차고 식사만 하면 속이 더부룩해서 트림이 잦았고 새벽 2, 3시쯤이면 꼭 한 번씩 깨셨습니다. 낮에는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생강이 좋다 그래서 몇 년째 생강차를 마셔요.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요. 그런데도 딱히 좋아졌다는 느낌은 없어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김미자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생강, 마늘, 양파 같은 전통 식재료를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효과를 못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언제 드시나요? 어떻게 드시나요?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대답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침에 공복에 진하게 끓인 생강차를 한 컵 또는 생강을 꿀에 재워서 수시로 한두 조각, 어떤 날은 몸에 좋다 싶어서 많이, 어떤 날은 귀찮아서 건너뛰고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노년기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위장은 예민해지고 흡수 속도는 느려지며 혈관과 자율신경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이 상태에서 생강을 날것에 가깝게 빈속에 들쭉날쭉한 양으로 섭취하면 효과를 보기보다 오히려 속 불편함이나 열감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미자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강이 몸에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체질과 현재 상태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드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진료실에서 생강을 끊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법을 바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김미자 어르신처럼 생강을 먹고 있는데도 효과가 없었던 분들에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생강은 원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생강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작용을 합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정리해드리는 기준은 딱 3가지입니다. 생강의 효과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첫째, 어떤 생강을 선택했는가? 둘째, 어떻게 열을 가했는가? 셋째, 언제 그리고 얼마나 먹었는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강의 선택입니다. 마트에 가면 생강은 다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분이 과도하게 많은 생강, 오래 보관되어 속이 물러진 생강, 향이 거의 날아간 생강 등 상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생강은 조리법을 잘 지켜도 기대한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열처리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생강을 물에 오래 끓이거나 너무 센 불에서 조리하면 자극적인 맛은 남고 노년층에게 필요한 부드러운 작용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특히 위가 예민한 어르신일수록 이 차이를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타이밍과 양입니다. 생강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특히 빈속에 먹거나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섭취하면 몸을 돕기보다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긋나면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생강이라도 나랑은 안 맞는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맞추면 생강은 노년기에 매우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속 건강 루틴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분들에게 이 방식이 특히 도움이 되는지, 내 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간단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목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 조용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손발이 쉽게 차고 아랫배가 늘 서늘하게 느껴진다.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에어컨만 켜지면 몸이 금방 식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잦다.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꽉 찬 느낌이 오래가거나 식후에 유난히 피곤해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셋째, 감기나 기침이 자주 반복된다. 크게 앓지는 않지만 환절기만 되면 꼭 한 번씩 목이 불편해지고 기침이 길게 이어지는 분들입니다. 넷째,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겁다. 잠은 잤는데도 몸이 덜 깬 느낌이 들고 하루를 시작할 때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식사 후 졸음이 심하거나 혈당이 들쭉날쭉한 느낌이 있다. 단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섯째,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고 몸이 잘 풀리지 않는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손가락 관절이 잠에서 깬 직후 가장 불편한 분들입니다. 이 6가지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속부터 따뜻하게 정리해주는 생활 루틴을 필요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증상들이 병원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방치되기 쉽고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말로 넘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단계에서 조심스럽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몸의 흐름을 바로잡아주는 습관이 노년기의 건강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신호가 있는 분들이 생강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기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생강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떤 생강을 고르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생강이라도 상태에 따라 몸에 주는 반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생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이 지나치게 물러있거나 손으로 눌렀을 때 탄력이 없이 푹 들어가는 생강은 좋지 않습니다. 표면에 검은 반점이 있거나 냄새를 맡았을 때 상한 듯한 냄새가 난다면 조리하지 말고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너무 말라서 주름이 심한 생강입니다. 이런 생강은 향과 유효 성분이 이미 많이 빠져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조리했을 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강이 좋을까요? 표면이 단단하고 손으로 잡았을 때 묵직한 느낌이 있으며 잘랐을 때 특유의 생강향이 분명하게 올라오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출처가 분명한 국내산 생강을 권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너무 어린 햇생강보다는 조금 숙성된 생강이 자극을 조절하기에 더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매운맛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는 강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생강은 무조건 매울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노년기의 몸은 강한 자극보다는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생강을 골랐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껍질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세척하느냐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스스로 깎아먹고 계십니다. 생강을 손질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껍질은 다 벗겨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벗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노년층에게는 껍질을 과도하게 제거하지 않는 것이 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강 껍질에는 속의 강한 성질을 완화해주는 성분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도 껍질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부드럽고 균형 잡힌 활용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세척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강은 땅속에서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겉면의 흙과 미세한 오염 물질을 그대로 두고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권하는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껍질을 벗기느냐 마느냐를 고민하기보다 세척을 충분히 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생강을 물에 잠시 담가 표면에 흙을 불려줍니다. 그 다음 솔이나 부드러운 수세미로 갈라진 틈과 울퉁불퉁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볍게 문질러 줍니다. 이 과정에서 겉껍질이 자연스럽게 벗겨지는 부분은 괜찮지만 속살까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무리해서 깎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척이 끝난 생강은 흐르는 물에 다시 한번 헹군 뒤 물기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자연 건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를 대충 넘기면 이후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기거나 보관 중 쉽게 물러질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강은 조리로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왜 굳이 생강을 찌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만들어지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사용할 때 굳이 찔 필요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냥 썰어서 먹거나 끓여서 차로 마시면 더 간단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을 기준으로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찌는 과정은 생강을 약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핵심 단계입니다. 날생강은 성질이 강합니다. 젊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50세 이후에는 위 점막을 자극하거나 몸에 열만 남기고 불편함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찐 생강은 다릅니다. 적절한 온도에서 찌는 과정을 거치면 생강 특유의 자극적인 성질은 한층 부드러워지고 몸에 흡수되기 쉬운 방향으로 작용이 정리됩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어르신이나 공복에 속이 쓰린 경험이 잦은 분들에게는 이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날 것으로는 부담이 되었던 생강이 찐 상태에서는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찔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생강이 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둘째, 센 불이 아니라 안정적인 김으로 찔 것. 셋째, 너무 오래 찌지 말 것. 물을 넉넉히 넣고 끓이다가 김이 오르기 시작하면 불을 중간 이하로 낮춘 뒤 생강을 찜기에 올립니다. 뚜껑을 덮고 생강의 두께에 따라 약 12분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때 주방에 퍼지는 향은 코를 찌르는 매운 냄새가 아니라 부드럽고 둥근 생강 향이어야 합니다. 그 향이 바로 노년층에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가깝다는 신호입니다. 찜이 끝난 생강은 겉은 촉촉하지만 속까지 물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럽지만 형태가 유지된다면 잘 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 생강을 바로 먹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건조와 보관입니다. 찐 생강을 만들고 나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바로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십니다. 하루 이틀 안에 모두 드실 계획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한번 만들어 두고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조금씩 꾸준히 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건조와 보관입니다. 이 단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찐 생강이 건강을 돕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쉽게 상해버리는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찐 생강은 완전히 식힌 후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안쪽에 수분이 남아 보관 중 물러지기 쉽고 너무 얇으면 향이 금방 날아갑니다. 건조의 목표는 바삭하게 말리는 것이 아닙니다. 겉은 마르고 속은 약간의 탄력이 남아있는 상태, 손으로 만졌을 때 쫀득한 느낌이 남아있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된다면 그늘에서 자연 건조를 해도 충분합니다. 서로 겹치지 않게 펼쳐놓고 하루 이틀 정도 수분이 빠질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습도가 높거나 집 안 공기가 잘 돌지 않는다면 식품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때 온도는 너무 높지 않게 중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하게 말리면 먹기도 불편해지고 본래의 부드러운 작용이 줄어듭니다. 건조가 끝난 생강은 반드시 깨끗하고 마른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유리병을 끓는 물에 소독한 뒤 완전히 말려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뚜껑을 닫기 전 용기 안에 습기가 남아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관한 찐 생강은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는가입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노년층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찐 생강 섭취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찐 생강을 준비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언제 먹어야 하고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좌우하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가장 기본으로 권하는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 식사 후 약 10분에서 20분 사이 얇게 썬 찐 생강 2조각에서 3조각. 이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 점막이 보호되지 않아 아무리 찐 생강이라도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를 마친 직후에는 위가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강의 작용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양도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기의 몸은 강한 자극보다 작고 일정한 자극에 더 잘 반응합니다. 하루에 두세 조각이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와 순환을 돕기에는 충분합니다. 먹는 방법은 각자의 상태에 맞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천천히 씹어 드셔도 되고 따뜻한 물에 한두 조각을 넣어 은은하게 우려 마셔도 괜찮습니다. 위가 예민한 분들은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반찬처럼 곁들여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양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많이, 어느 날은 건너뛰는 방식으로는 몸이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찐 생강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본 원칙을 지키며 몇 주만 지나도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분들이 찐 생강을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닌 이유,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경우들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찐 생강이 비교적 부드럽고 안전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먼저 현재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항혈소판제와 같은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찐 생강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강 역시 혈액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들입니다. 가볍게 찐 생강이라 하더라도 위 점막이 많이 예민한 상태에서는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거나 양을 더 줄여서 식사 중에만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출혈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경우에도 생강 섭취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찐 생강은 어디까지나 생활 습관을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현재 복용 중인 혈압약이나 당뇨약, 기타 치료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는 일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만 지켜주신다면 찐 생강은 노년기에 비교적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속 루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먹었는데도 별 효과가 없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실수 때문입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찐 생강을 사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찐 생강을 꾸준히 드셨는데도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거나 오히려 불편함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빈속에 생강을 드시는 경우입니다. 아침에 몸을 깨운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생강부터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만들기 쉽습니다. 찐 생강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과도하게 많이 드시는 경우입니다.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여러 번, 한 번에 4~5조각씩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몸에 열이 과하게 오르거나 입안이 헐고 설사나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찐 생강은 적은 양을 꾸준히 드실 때 가장 안정적인 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보관 상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찐 생강을 충분히 말리지 않은 채 보관하거나 습기가 남아있는 용기에 넣어두면 눈에 보이지 않게 변질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생강은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생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찐 생강은 많이 먹어서 효과를 보는 음식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부담 없이 매일 조금씩 이 원칙을 지킬 때 몸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엌에서 흔히 보던 생강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강이 얼마나 대단한 음식인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왜 많은 분들이 생강을 먹고도 효과를 느끼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노년기에 몸에 맞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찐 생강은 당장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의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의 생활 속에서 몸을 과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화와 순환, 면역의 흐름을 조용히 도와주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꾸준히 사용하느냐입니다. 아침 식사 후 얇게 2~3조각,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몸이 보내는 신호는 서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이건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일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내 몸을 조금 더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아침 식사 후 찐 생강 2조각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 글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어르신들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차분하고 과장 없이 계속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만약 현재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정기적으로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의사로부터 특별한 식이 조절이나 생활 지침을 받은 상태라면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몸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천천히 안전하게 내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실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더 편안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스스로의 건강을 조금 더 소중히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